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아울렛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계획은 오간데 없어지고 롯데가 수익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아파트 건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가 부산대 용역을 의뢰 중인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롯데 직원들의 숙소를 짓기로 한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도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주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워터파크, 아울렛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어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의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요. 기존 유라 지역과 유라 1지구, 유라 2지구, 그다음에 또 신문 상업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롯데가 테마파크터에 아울렛을 확장하고 또 직원 숙소 예정지에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면서 김해관광 유통단지는 본래 취지가 크게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 저런 거 저희 나름대로 아마 검토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또 일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롯데가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한약재 도매상이 무면허로 환자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며 한의사 행세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임의로 약재를 혼합해 관절염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팔아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한약재 도매점. 진열대에서 약통 수십 개가 발견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불법으로 제조된 한약입니다. 한약재 도매상인 61살 이모 씨가 한의사 자격도 없이 환자를 진료해 처방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팔아넘긴 한약만 모두 4억 원어치. 이곳에서 아들에게 줄 보약을 샀던 학부모는 뒤늦게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지키는 짓어요. 애가 그걸 먹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러길래 불알해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돈은 환불 받고. 약사법상 한의사 등이 아니면 한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의약품 제조 허가도 없이 그냥 환자들이 찾아오면 생리통이라다, 무릎 통증이다, 증상에 따라 처방한 후에 임의로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이 씨는 약초를 임의로 섞어 관절염과 다이어트에 좋다며 과대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인에 의해서 제가 제조 보고서를 냈잖아요. 이어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이 씨와 함께 한약을 불법 유통한 이 씨의 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닌 혐의로 회사원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문 열린 승용차에 보관 중인 보조키를 이용해 차를 훔쳐가는 수법으로 시가 6천만 원어치 차량 7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진주혁신도시에 이어 유흥주점이나 러브호텔 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모든 지역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허가 신청과 러브호텔 건립 허가를 앞으로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관광 활성화와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러브호텔도 가족형이나 비즈니스 호텔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과 일본 이시카와현 권민운동 추진본부가 제비 공동조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제비조사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정보 상호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 교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시카와현 권민운동본부는 1972년부터 고양이 제비 총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225개 공립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에서 마약 잔류량을 검출해 전체 마약 소비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마약 투약자의 소변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치가 압수되는 양보다 수십 배나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행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마약 사범은 느는 추세지만 워낙 은밀하게 유통되다 보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유통량을 추정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용량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수에서 이제 마약류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만큼 유통이 되는지를 아는 연구들을 외국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생활 하수를 분석하면 소변 등을 통해 배출된 마약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15곳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과 마약성 진통제 등 4개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필로폰 사용량은 연간 국내에서 압수되는 양보다 20배나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마약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번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데 저희가 검거 노력을 더 열심히.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 사범은 5,600여 명.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수요일 아침 활기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늘 표정도 맑고 햇살도 따뜻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는 반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풍으로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4.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7도, 밀양이 29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진주가 27도, 합천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스승의 날엔 금요일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바지락과 해삼 등 연안해역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의령군이 90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인건강 장수 나눔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녕군이 풍수해와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을 벌입니다. 김해시가 습지주간과 국제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화포천 습지축제를 엽니다. 경남 학교운영위원 연합회는 어제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학운위 연합회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고 도의회는 급식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남도 의회와 경상남도 교육청 등 세 기관은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 보건소의 의사 수가 부족해 보건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공중보건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최소 12명이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직 의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집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하포구 월영동에 마산 종합스포츠센터를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과 스쿼시장, 헬스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10월 진해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며
성상구 남양동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동부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와 김해서부 소방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장유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는 김해서부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합니다. 창원시를 제외한 경남 전체에선 김해서부 소방 인력을 포함해 소방 인력 134명을 늘립니다. 또 현행 안전건설국을 재난안전건설본부로 확대 개편해 본부장을 2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화포천 습지 보전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하 하수처리장 공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안하 하수처리장은 1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음 주에 완공되며 하루 하수처리 용량은 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과 눈병이 유행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영유아가 많이 모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선 손 씻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가정에선 발진이나 두통 등 초기 증상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마지막 주 수족구병 환자는 전주보다 55%나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